양극재 제조사 에코프로비엠의 영업이익이 예상치의 4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 양극재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 투자가 성과를 발휘한 덕분입니다. 미국에서는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한 관세가 올해 41%에서 내년 58%로 크게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 배터리 업계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마켓워치 첫 소식은 산업부 이지효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에코프로비엠 영업이익이 전년비 1000%가 넘게 늘었는데 네. 뭐 때문입니까 이거? 일단 에코프로비엠 측이 밝히기로는 이 전기차와 또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 양극재 출하가 늘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 제조사입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셀을 만드는데 굉장히 핵심 소재로 꼽히고 있고요.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 이상입니다.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의 공장 가동률이 60에서 70% 선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가동률은 양극재 업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코프로비엠에 들어오는 주문량이 늘어나서 가동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 SDI와 SK온인데요. 그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네. 삼성 SDI나 SK온은 같은 분기에 유의미한 실적 반등이 없었는데 그렇죠. 왜 유독 에코프로비엠만 잘 나가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통상 배터리 셀업체에 비해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소재업체의 실적이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일단 배터리 수요를 반영하는 속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삼성 SDI나 SK온 같은 셀업체는 완성차 업체의 주문을 받아야 움직이는 구조인데요. 반면에 소재업체는 셀업체의 생산 계획에 맞춰서 미리 양극재를 납품하게 됩니다. 이런 걸 선제 출하라고 하는데요. 셀업체가 배터리를 생산하기도 전에 소재부터 먼저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셀업체에 주문을 넣고 이게 양극재 주문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수요를 가장 먼저 실적으로 반영하는 게 소재업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완성차 업체가 8월부터 전기차 생산을 늘린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셀업체는 1, 2개월 전에 생산 계획을 세우고요. 소재업체는 양극재를 납품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소재업체는 2분기부터 출하량이 증가하기 시작할 거고요. 다만 셀업체는 실제 납품이 8월부터이기 때문에 3분기 이후에 실적이 반영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양극재에 들어가는 이 리튬 가격도 좀 올랐잖아요. 이 부분도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일단 리튬 가격은 반등세입니다. 가격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리튬 가격은 6월 19일 킬로그램당 58.50 위안을 기록해서 2021년 1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에 전날인 4일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68.60 위안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리튬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배터리 셀업체나 소재업체 모두에게 악재일 텐데요. 배터리 소재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원가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배터리 셀업체에게 더 불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리튬 같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원가가 상승하지만 완성차 업체와 고정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있는 건데요. 네. 다만 셀업체와 계약을 하는 소재업체는 시세 연동 계약을 맺는 게 일반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리튬 가격이 오르면 그에 비례해서 양극재도 올려서 팔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도 2026년부터 리튬 가격이 현재 수준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도 고객사와 리튬 가격이 연동된 계약 구조를 갖췄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대부분 상쇄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하락했을 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에코프로비엠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손실이 수백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부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환입이 되고 있습니다. 회계에서 저가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기업이 재고자산을 반영할 때 낮은 금액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을 먼저 인식한 이후에 다시 오르면 복구하게 되는 구조라는 얘기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회복이 된 겁니다. 1분기 흑자 전환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다만 이건 일회성 이익입니다. 또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ESS가 역시나 또 한 번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매출이 크게 성장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2분기에 ESS 양극재 매출은 전분기와 비교해서 100%가량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또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확대되면서 ESS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의 ESS용 주력 양극재는 하이니켈 기반의 삼원계, NCA와 NCM 등입니다. 중국 중심의 LFP 양극재와 비교해서 에너지 밀도나 출력 성능은 높지만 고가
쌓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완성차 업체나 ESS 업체에서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LFP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 조사에서 2023년 글로벌 ESS 시장 내 LFP 배터리 점유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023년 말부터 정부의 국책과제로 LFP 개발을 시작했고요. 현재 3,000톤 규모의 파일럿 라인을 가동하고 있고요. 2026년 본격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중국산 ESS 배터리에 41%의 관세가 또 내년부터는 58%의 관세가 붙는 만큼 기회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2차 전지 업계 지금 나오는 실적들을 보면 좀 업체마다 중구난방이긴 합니다만 네. 업황이 지금 바닥을 찍고 반등 국면에 진입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일단 시장 조사업체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조금 반등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블룸버그 NEF 기준으로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2,200만 대로 전년 대비 25% 증가할 전망이고요. 국제에너지기구 역시도 전기차가 올해 전체 자동차 4대 중에 1대꼴로 팔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업계에서도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방향성은 되돌릴 수 없는 대세라고 보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리튬 가격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영국 원자재 정보업체 패스트마켓츠는 올해 공급 과잉이 균형에 가까워지고 내년인 2026년에는 공급 부족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도 예상을 했습니다. ESS 역시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던 2020년과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원자재 가격보다 2차 전지 관련주가 먼저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배터리 소재업체 주가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이후에 배터리 썰업체와 완성차 업체 반등으로 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027년부터 에코프로비엠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TCA 조항이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에코프로비엠은 헝가리 공장 증설을 통해서 현재 공급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TCA는 유럽연합과 영국의 무역 협정인데요. 2027년 이후에는 EU산 양극재 사용이 필수화되는 겁니다. 주요 고객사인 삼성 SDI 매출 비중이 60%로 높은 유럽 시장을 통해서 에코프로비엠 실적도 본격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반등은 했지만 실질적인 성장은 한 2년 정도 걸린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이지우 기자였습니다.